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에 스포츠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역시 가을에 들어선 야구의 열기는 이 긴장감이 다른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은 정말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또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재밌는 것 같고 큰 업셋도 일어났고 또 어제 또 역대급 포스트시즌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고 아주 재미있는 한 주였는데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계속해서 매주 다루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설마 축구 얘기하는 네, 축구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매주 그냥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감사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종 발표는 아니고 중간 발표. 네, 최종 감사 발표는 이제 이번 달 말쯤에 있을 예정이고 중간 발표를 했는데 중간 발표에서 문체부 측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정부 공식 기관에서 감독 선임 문제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문서로서 확인을 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현성 이제 위원장이 전력강화 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임생 이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을 때 그 과정에서 특히나 좀 자격이 없는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 클린스만은 지나갔다고 치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우선 축구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전력 강화위원회 역할을 오해하면서 지금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발표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문체부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 이 선임된 거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러면은 해임이나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물었을 때는 문제는 있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좀 약간 뭔가 안 맞는 또 발표였어요. 애매한.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으나 홍명보 감독 선임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물론 중간 발표라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데 선발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문제가 있으면은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선발이 문제가 있는 건데, 과정이 문제가 있었으나 선발이 불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공감하는 거고, 정부 입장도 그러니까 감사 중간 발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예상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물러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사실은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게 예상은 됐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또 바꾼다면은 글쎄 더 혼란이 있을 거라는 또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공식 더군다나 스포츠에서 최고 상위 기관인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절차상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감독 선임은 바꿀 만한 불법은 아니다. 저는 문체부가 입장이 좀 애매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발표를 할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문체부도 문제는 있지만 그냥 이대로 가.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 정말 그 정도밖에 발표를 할 수 없었을까? 저는 상당히 좀 불만이고 불편합니다. 네. 이 발표가.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다 공감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도 FIFA의 공문이 공개가 됐어요. 이건 약간 축구협회의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은가 생각이 됐는데 아니, 협박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협박입니다. 네, 축구협회에서 지금의 한국 국가대표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FIFA에서 주시한다는 네, FIFA에서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외부 세력인 거, 그러니까 외부 어떤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어쨌든 FIFA에서는 이제 경계를 하니까요. 축구협회가 각국의 축구협회들이 순수하게 스포츠 단체로서 활동하기 원하고 한마디로 정치권이죠. 정치권의 개입은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좀 했습니다. 분명히 FIFA 정관을 보면은 14조에는 이 네. 제3자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정관 15조가 중요한데 네. 정치권, 특히 정치권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그런 데서 뭐 감독 선임 등 인사권 네.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거에서 뭐 회장 선임이나 네. 이런 거에서 개입을 했을 때는 그 축구협회를 FIFA가 제재를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FA가 주관하는 이런 대회에 참가를 불허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월드컵이 월드컵, 가장 그렇죠. 큰 대회인데 실제로 FIFA 징계를 무시하다가 몇 년 동안 뭐 대회들을 참여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가 2015년도 네.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쿠웨이트랑 인도네시아 거는요. 지금 한국 축구랑은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겁니다. 네. 그때 쿠웨이트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요. 쿠웨이트 정부가 아예 법으로 이런 건 FIFA가 하지 말라는 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스포츠 단체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뭐 인사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으로 만들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제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FIFA가 주최하는 대회를 인도네시아가 이 개최권을 땄는데 네.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대회에 못 오게 아예 이스라엘을 출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FIFA가 얘기하는 완전히 정면으로 이 반대를 한 거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FIFA 제재를 받는 거고 대회에 몰수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쿠웨이트나 인도네시아의 이런 제재는 지금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네. 네. 좀 비슷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프랑스가 안 좋은 성적을 낸 다음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0년 남아공 네. 월드컵 때 네. 프랑스가 이제 안 좋게 16강도 못 가고 네. 그러면서 막 축구협회 뭐 비리들 막 그렇죠. 일이 나오면서 청문회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축구협회는 사실은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도 이제 FIFA가 이런 일이 시끄러워질 때면 당연히 주시를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프랑스 정치권에서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멋있게 봤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거를 이게 지적을 하는 건데 FIFA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참가해? 그러니까 FIFA가 자세히 살펴봐도 이게 맞거든요. FIFA가 이 규정한 그거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축협 사람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문제를 밝히고 추궁하는 것 자체는 FIFA도 어떻게 건들 수가 네,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제재 없이 끝났습니다. 네. 사실 또 프랑스는 또 FIFA가 그렇게 쉽게 어떻게 물론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안은 이제 한 가지는 유인촌 장관이 네.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이 성공하더라도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겠다. 그게 국회 현안 질의 때 나온 네. 그 유인촌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좀 약간 정부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유인촌 장관이 네네. 말을 좀 바꿨어요. 네. 이 FIFA 이 공문을 의식을 했어요. 유인촌 장관도 분명히.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3년임 4년임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원래 재선 이후로 안 되는 거였는데 3년 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위원장이 네. 정몽규 씨랑 골프 같이 치는 사이에 아주 가까운 사이군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천 장관이 그거를 저는 분명히 그 FIFA의 공문을 의식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을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또 존중하겠다라는 말로 약간 좀 숨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저는 그거는 좀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요거를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가 쉽게 이거를 사연임 결정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스포츠 공정위에 좀 공을 돌린 모습은 보였지만 윤천 장관이 결국은 반대를 어떤 식으로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축협은 이 FIFA의 좀 힘을 네. 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예상이 됐던 네. 축구협회의 반응이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문체부가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 얘기를 흘렸어요. 네. FIFA가 우리 제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면은 우리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그거를 식으로. 국회 현안 질의 때에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문체부 발표 때 이거 또 쓰겠다, 이 카드 또 쓰겠다 축협이 네. 아니라답니까? 공문이요 9월 30일 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월 2일 날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 본 거거든요. 네. 축구협회가 항상 그랬습니다. 네. 요 월드컵 출전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고 있거든요. 그냥 안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사실 지난주에 김판곤 이제 울산 신인 감독의 발언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공이 말하는 것이 축구협회는 당연하고요. 이런 식으로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월드컵 못 나간다. 약간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저기 사실 그게 왜 협박 카드가 되는 건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사실 김판공 감독은요. 홍명보 라인이죠. 사실. 현 감독이 축구협회 전무로 있을 때 네. 홍명보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제야 인사였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 어디 좀 유명하지 않은 클럽 네, 맞아요. 아시아권 네. 그런 데 있던 사람을 홍명보 당시 전무가 데려와서 기술위원장에 앉힌 거예요. 네. 완전히 홍명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김판검 감독이 그 발언하고 상당히 좀 후회를 그러게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광주 이정효 감독이 또 소신 발언하면서 네. 한국이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팀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월드컵 가서 뭐 하겠냐 아예 월드컵 한 번 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싹 다 좀 개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국민들이 축구 팬들이 더 동의를 하거든요. 김판고 감독의 발언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 카드를 충분히 예상이 됐던 카드를 또 내놨지만 진짜 겁박을 한 건데 네. 먹혀들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 카드. 네,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스포츠 팬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을 할 정도로 국민적인 사안이 된 상황인데, 뭐, 글쎄요, 뭐, 시나리오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음 주에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과 4차전, 지금 현재 조일이죠. 네, 뭐 골 득실에서 앞서서 네, 요르단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돌아와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사실 뭐 잔디가 상암보다 워낙에 훨씬 있었으니까. 상태가 네. 좋게 해서 그거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라크랑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비인 거거든요. 요르단 지금 조1입니다. 현재 어쨌든 네, 조1이 그리고 아시안컵 때 대한민국을 정말 치욕을 안겼던 요르단이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르단 원정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조 3위를 달리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에서는 강팀인 강팀이죠. 거죠. 네. 이라크를 또 만나게 되는데 상황은 어수선하고요. 그리고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이번 네. 3차전은 빠졌습니다. 네, 야, 이 상황 어떻게 뭐 부상 여파인데 네.
사실 토트넘에서도 뭐 계속 빠지고 있죠. 결장하고 있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 고비라고 할 수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네.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뭐 경미한 부상이다 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출전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유로파 경기에도 못 나갔고 결장을 하면서 그냥 계속 런던에 머물면서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 3차전엔 요르단과의 경기, 원정 경기,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인데 손흥민이 빠지는 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자, 감독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선수들 분명히 좀 동요가 영향이 있죠. 그럼요. 것 같은데. 그리고 홍명보 감독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인데요. 네, 리더십에 네. 분명한 타격이 있고 사실 지난번 정말 고비됐던 5만 경기에서 손흥민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한 골 또 2개 어시스트 어시스트하면서 팀을 정말 하드캐리 했는데 이런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요르단 원정 경기를 해야 네. 된다는 게 뭐 우리 선수들도 다 프로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 분명히 느끼고 캡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뛰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팀 스쿼드에서 손흥민을 대체할 자원은 솔직히 없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플랜 B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손흥민만한 실력과 이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대체자로 마인츠에 있는 홍현석 선수를 지금 발탁을 했는데 네. 홍현석 선수가 사실 벨기에에서 마인츠로 이적하고 단숨에 주전이 될 정도로 잘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손흥민 역할을 어느 정도 근데 선발로 나설지도 사실 그렇죠. 미지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요르단전은 조금 쉽지 걱정이 않아요. 되긴 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좀 최근에 좋은 활약들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수비에서 김민재 선수가 좋아지고 폼이 있죠. 너무 좋아졌죠. 네, 네. 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예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뭐 이적을 한 황인범 선수도 아주 펄펄 날고 있고요. 네. 야, 페어로트에서 저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황희찬 선수가 황인범 선수. 황인범이죠. 네. 너무 잘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뭐 경기 자체는 또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력 갚아줘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이겨야 할 네. 충분한 그럼요. 이유들이 네. 있으니까. 좀 네. 경기를 집중해서 또 경기는 경기도 잘 펼쳐주기를. 뭐 축구 대표팀 당연히 응원합니다. 뭐 그럼요, 이런 그럼요. 감독 선임 문제 어수선해도 당연히 또 한국 바로 대표팀 잡을 거는 응원합니다. 바로 잡자는 거죠. 그냥 그렇죠. 어물쩍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어물쩍 넘어갈 수는 그게 없다는 너무 거죠. 싫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야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플레이오프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텍사스 달라스의 동네 친구이자 한 정말 대한민국 야구의 자랑, 그럼요.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야수 추신수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뭐. 사실은 좀 아쉬운 감도 있었어요. 추신 선수가 경기가 어차피 뭐 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크게 앞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신 선수 좀 더 타석을 더 나와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타석 하나 나와서 이제 땅볼로 물러나면서 프로 커리어가 이제 마감이 되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팬들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 또 아내인 하원미 선수가 관중석에서 뭐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네. 하은미 씨도 선수가 됐나요? 하원미 씨가 네. 펑펑 울던데. 근데 뭐 정말 좀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근데 사실 그 타석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아하. 그 타이브레이크, 네네. 와일드카드 결정전 타이브레이크 경기가 네. 뭐 예상외로 정말 이상하게 경기가 꼬여가지고 결국은 추신수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대타로 이승명 감독이 썼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삼진으로 물러나서 네. 사게 그게 정규리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마지막 하긴 뭐 타선 타이브레이크니까. 네, 그렇죠. 타이브.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사실 근데 그 전 경기에서 네. 이제 마지막 타석에서 나와서 이루수 땅볼이었는데 그때가 사실 정말 감동적이었고 네.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우선 추신수 선수에게 수고했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자 앞으로 우리 김진원 진행자가 얘기했는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선수 메이저리그 16년을 뛰었어요. 그렇죠. 네. 1652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통산 타율이 제가 보면 2할 7푼이 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2할 7푼 5리죠. 네. 거기다가 홈런도 200개를 넘게 쳤죠. 네. 정말 앞으로 한국 선수 출신 중에 뭐
KBO 리그를 거치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든 추신수 선수 같은 기록을 낼 선수, 지금 뭐 이정우 선수가 지금 조금 거론이 되지만 저는 솔직히 뭐 이정우 선수도 응원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럼요. 봅니다. 이게 선수들이 우리가 예전에 몇몇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해가 있었습니다만 1, 2년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할 수는 있지만 추신수 선수처럼 이 오랜 세월을 이 누적 기록을 쌓으면서 꾸준하게 정말 활약을 해줄 선수, 이 스탯을 쌓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메이저리그 물론 텍사스 레인저스가 작년에 우승을 했지만 추신수 선수가 반지가 없지만 네.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는 없지만 사실 이룰 거 다 이뤘거든요. 네네. 올스타 경기도 선정이 되고 이런 기록을 남긴 선수가 앞으로 나올까?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교 불가. 뭐 추강대업 네. 얘기 많잖아요. 근데 한국 팬들 중에서 거기에 끼면 안 되는 선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 레벨이 다른 네. 선수 같거든요. 네. 전성기 때 추신수를 사실은 본 사람이라면은 사실 추강대업이란 말 잘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근데 좀 감동적이었던 게 클리브랜드 구단이 그러게요. 네. 공식적으로 1일 날 네. 자신들의 공식 SNS에 네. 추신수 선수가 딱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 타석 지나고 바로 다음 날 네. 자신들의 공식 SNS에 추신수 선수에게 이 감사의 네. 그런 글을 올리고 또 추신수 선수 이미지를 SNS에 올렸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게요. 텍사스는 안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시애틀로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이치로랑 포지션 겹치면서 그렇죠. 못 되었다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적하면서부터 이제 추신수의 진가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클리블랜드 그 시절은 약팀이었고 추신 선수가 팀을 좀 이끄는 리더였으니까. 사이즈모랑 네. 대표적으로 두 선수가 진짜 클리블랜드 타선을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 전성기를 이끈 네, 선수가 네. 추신수예요. 7년간 활약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추추 트레인 별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를 기억을 해주고 네. 비록 타 팀으로 이적을 했지만 그리고 은퇴는 한국에서 했지만 딱 은퇴가 결정이 되니까 감사 인사를 딱 올려주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추신 선수 이제 보통 사람으로 달라스로 컴백하나요? 노후는 달라스에서 하시는데 뭐 집이 여기 있으니까 달라스 주민으로 계속 살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KBO 리그에서 이 SSG에서 워낙 선한 영향력을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실 잠실 원정구장 라커룸 바꾼 게 추신수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야구 행정이나 또 이런 팬 서비스나 이런 거.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워낙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추신수를 잡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제 집은 적은 계속 여기 달라스에 두고 있지만 사우스레이 뭐 이쪽으로 두고 있지만 여러 활동들을 한국에서 계속 할 것 같죠. 네. 근데 추신수 선수 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생애 첫 우승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하면서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쌓였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신수 선수 결정 어떤 결정이든지 저는 100% 응원을 할 거고 최강야구 혹시 해감야구 나오면 재밌겠다. 와, 그것도 재밌겠네요. 사실 추신수 선수가 워낙 야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네. 사실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기는 은퇴하면 달라스에서 사회인 야구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게요. 네. 근데 최강 야구 가능하겠네요. 또 친구도 있으니까 정구는 이대호도 다 뛰고 있고. 네. 재밌게. 자, 추신 선수가 이제 뭐 화려했던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화려하다는 말보다는 뭐 정말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한 그럼요. 오랫동안 네 정말 한국이 낳은 최고의 타자 추신 선수가 이제 전무후무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을 만든 추신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또 계속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업셋도 정말 믿기지 않은 업셋도 일어났고 대표적인 게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네.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그냥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그냥 2번 다 이겼어요. 그러게요. 와. 사실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던 팀이고요. 완전 언더독이고요. 네. 사실
포스시즌에 나갈 거라고 그것도 예상한 맞아요.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팀 선수단 전체 연봉이 휴스턴의 마무리 헤이더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포스시즌 그 명단만 따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으니까. 시즌 아웃, 네. 뭐 바이즈나 이런 네. 선수들 그런데 어찌됐든 완전히 전력 자체로도 휴스턴하고는 좀 어려웠는데 그럼 휴스턴은 우리 최현준 기자가 아메리칸 리그 우승 후보까지 꼽았던 저는 양키스를 이기고 파이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네,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사실 제가 그렇게 휴스턴을 좋아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아무래도. 와 근데 디트로이트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스쿠발이 그 네. 에이스잖아요. 네네. 첫 경기 잡아준 게 컸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감독이 휴스턴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변수긴 했는데 그렇죠. 네. AJ 힌치 힌치 감독이 휴스턴 감독을 해서 네. 또 포스시즌도 많이 갔던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그 경기장도 잘 알고 네. 팀원들 뭐 자기가 다 지도했던 선수들이 지금 주축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정말 휴스턴이 질 줄은 몰랐는데 예상도 못해. 그것도 와일드카드 시리즈 2대 0으로 완전히 네. 완패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힘 한 번 못 썼습니다. 네, 휴스턴. 디트로이트가 휴스턴을 꺾고 올라왔고요. 어제 열렸던 와일드카드 3차전 내셔널리그 뉴욕 매츠와 미러키 브루스 경기는 야 이거는 뭐 각 팀의 팬이 아니어도 역대급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동안 욕을 그렇게 먹던 알론소가 아니 물론 알론소가 뭐 40홈런도 넘게 쳤던 선수가 한데 네.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뭐 아니면 도인 선수인데 어제 9회 초 2대 0으로 나왔어요. 지고 있던 상황에서 뜨리런 홈런을 거기서 칠 줄. 알론 그것도 밀어서 넘긴 홈런이었어요. 그럼요. 야 진짜 대단한 알론소의 드라마틱한 홈런이 나오면서 뉴욕 매츠가 사실 뉴욕 매츠도 마찬가지로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뭐 쉽지 않았죠. 네, 네. 포스시즌을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팀인데 네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로 올라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디트로이트는 뭐 기적을 만들면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캔사스시티가 참 지금 캔사스시티 보면은 항상 아직도 콜라간스가 참 아깝습니다. 네. 캔사스시티는 이제 뉴욕 양키스와 맞붙게 됩니다. 근데 캔자스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2대 0으로 그냥 완승 거뒀죠. 양키스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캔사스시티는 기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디트로이트가 클리브랜드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예상을 못 하겠어요. 기세가 있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진짜 포스트지는 기세거든요. 네. 작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텍사스 레인저스가 와일드카드로 파이널까지 가서 우승했죠. 네. 준우승한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파이널 갔다면 네. 함부로 예상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 이제 지난주 예상에서 저는 휴스턴이 파이널 갈 거라는데 필라델피아랑 네. 근데 이제 우승은 필라델피아가 할 거라고 네, 했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휴스턴은 떨어져서 광탈, 네. 뭐 광탈했기 때문에 네. 뭐 제 예상하는 거가 사실 조금 두렵긴 한데 그러니까 어메리칸 리그는 그래도 양키. 예, 양키스하고 클리브랜드 뭐 이렇게 우세가 점쳐지는데 저는 클리블랜드 우세라는 말은 못 하겠고 네네. 어찌 됐든 누가 됐든 양키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리그. 아메리칸 리그 네, 챔피언은. 양키스. 근데 내셔널 리그가 이제 지금 참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뉴욕 매츠가 조금 전력이 뒤터지긴 합니다만 필라델피아 상대로. 근데 필라델피아가 네. 너무 잘해요. 센데 막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매츠는 오히려 막판에 네.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 경기는 근데 필라델피아가 이 뉴욕 매치를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긴다면은 네. 챔피언십에서 다저스가 될지 샌디에고가 될지 누가 되든 저는 필라델피아가 유리하다. 근데 디비전 시리즈가 고비입니다. 고빌 수 있다. 샌디에고가 이제 애틀란타를 꺾고 LA를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거 참 이제 LA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됐어요. 네. 오히려 사실 이번 아메리칸 리그며 내셔널 리그며 디비전 시리즈 통틀어 최고의 빅카드가 아닐까. 맞아요. 네, 샌디에고하고 LA 다저스는 라이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LA 다저스는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서 샌디에고한테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막판 3연전에서 이겨가지고 뭐 그래도 좀 빨리 결정이 됐지만 지금 LA 다저스는요 내셔널 리그 승률 1위였지만 네. 지금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 진짜 네.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네. 야마모토가 1선발로 네. 결정이 됐죠. 됐더라고요. 네. 사실 야마모토가 2선, 그러니까 잭 플레어티가 사실은 뭐
책임지고 1선발이 나갈 거라고 했는데 네. 약간 좀 예상을 빗나가고 야마모토가 1선발이 됐는데 네. 야마모토랑 이제 데런 실즈가 붙는데 네. 데런 실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안 나왔어요. 네. 상대적으로 사실 힘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야마모토가 사실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느 정도 구속과 이 구위를 보여줄지가 네. 첫 그러니까 경기를 LA 다저스는 이제 다저스가, 선발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좀 지금 뭐 글래스나우 초반에 너무 잘해줬지만 시즌 아웃 됐죠. 지금 클레이튼 코쇼 네. 뭐 포스트진에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큰 쉽지 기대 않죠. 안 네, 되죠. 맞습니다. 네. 저 부상 이슈 있는 뷰러도 뷰러도 있고, 사실은 퀘스천 마크거든요. 네. 사실 믿을 거는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 카드가 잭 플레어티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1차전을 야마모토가 잡아주면 사실 2차전에서 이제 다리뷰시랑 잭 플레어티가 붙는데 저는 그 경기는 플레어티 쪽에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저스가 첫 경기 잡으면은 네. 그냥 3승 무패나 아니면 3승 1패 정도로 다저스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야마모토가 첫 경기를 못 잡아준다? 그러면 쉽지 않죠. 샌디에고가 샌디에고도 뭐 그런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2년 전, 딱 2년 네. 전에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완전 예상 외로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그냥 3대1로 가볍게 그렇죠. 꺾고 올라갔어요. 네. 그런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저스가 결코 사실 다저스는 애틀란타가 올라가길 바랬겠죠. 바랬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바랬거든요. 네. 샌디에고가 기세가 너무 뭐 좋습니다. 껄끄럽게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만 뭐 야구 팬들은 즐겁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기 오게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디비전 시리즈부터. 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양키스를 다른 팀이 넣기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그건 동의. 네. 내셔널 리그에서는 이제 그런 필라델피아가 여전히 이제 저는 필라델피아가 최근 몇 년 포스시즌에서의 강세도 있었고, 네. 저는 이번에 커쇼가 제대로 안 뛰기 때문에 LA 다저스가, 네. 제가 참 우리 달라스 출신의 커쇼를 사랑합니다만, 항상 와. 플레이오프를 망친 건 커쇼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 못한 답이 나와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를 망칠 커쇼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이긴다. 네, 샌디에고 이고 오케이. 저는 필라델피아도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차지해서 메이저리그 3국이 가장 바라는 양키스 다저스 맞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여전히 오케이.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양키스와 필라델피아를 봅니다. 네. 자, 이번 주말부터 이제 뭐 오늘부터죠. 네, 오늘부터.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또 어떤 가을 야구 또 정말 가을의 클래식이 펼쳐지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준비한 스포츠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주말에 여러 스포츠 경기들과 함께 또 신나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최현정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